깊은 밤 연회장이 정적에 잠겼다. 사신당과 대신들, 후궁들과 숙수들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왕 이연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내 실수다. 그는 차가운 술잔을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끝, 흔들리는 눈동자. 요리 대결 따위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왕의 목소리에서 흔치 않은 후회가 묻어났기 때문이었다. 연지영은 놀란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다가 곧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하.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 요리의 길이고 제 인생의 길입니다. 그 말에 이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소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연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강렬한 눈빛으로 다시 왕을 마주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죠. 같은 시각 어둠에 잠긴 후원. 강목주와 제산대군이 은밀히 마주 앉아 있었다. 강목주의 눈빛이 서늘히 빛났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십시오. 그녀가 사라지면 전하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을 겁니다.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군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채로 입술을 가린 채 속삭였다. 그 분노는 곧 우리를 위한 칼날이 되겠지요. 제산대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목주 자네의 혀는 칼보다 더 날카롭군. 좋아. 이번 일 내가 책임지고 움직이지. 그리고 그 순간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날 선 칼끝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다음 날 명나라 사신단의 대표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입술에서 뱉어진 말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순간 정전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공녀라니. 감히 조선의 대령 숙수를. 창선이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공녀라 함은 곧 인질이옵니다. 이는 조선을 모욕하는 요구이옵니다. 그러나 사신은 태연히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우리는 귀국의 요리를 맛보았다. 그대들의 대령 숙수 연지영. 그녀야말로 천하제일의 요리사다. 그런 인재를 명나라 황실에 바치는 것, 그대들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이어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눈빛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붉어졌다. 공녀라 하였느냐? 그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천둥 같았다. 감히 과인의 대령 숙수를 공녀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을 뽑아들었다. 과인이 직접 요리를 맡기고 과인이 직접 지켜온 숙수를 너희가 감히 빼앗겠다고. 사신단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냉소를 지었다. 분노는 외교를 어지럽힐 뿐이요, 전하. 명나라 황실의 뜻을 거부한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할 작정이요? 이어의 얼굴은 광기에 물들었다. 뒷감당? 그대들 조선을 얕보는구나. 좋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나라의 오만을 뼛속까지 새겨주겠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대령 숙수는 과인의 사람이다. 그녀를 건드리는 자 설령 황실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연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녀라니 내가. 나라의 외교가 걸린 자리에서 나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야. 내가 조선의 명운이 되어버렸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제발 분노를 거두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어는 미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과인의 문제다. 그대의 목숨은 이제 조선의 심장이다. 과인이 지켜낸다. 강목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분노해라. 더 분노하라. 그래야 내 스스로 무너질 테니. 사신의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정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연지영은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그녀의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던 단어. 공녀.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단어가 아니었다. 나라의 수치를 상징하는 굴욕. 그리고 동시에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비극의 문장이었다. 왕 이연의 손이 떨렸다. 술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피가 맺힌 듯한 침묵이 흘렀다. 연지영은 왕을 향해 다가섰다. 전하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건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오히려 담대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져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지영.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과인의 심장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다. 이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칼을 뽑으며 사신단을 노려보았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라. 그것은 곧 과인을 모욕하는 말이다. 사신단 대표는 비웃듯 웃었다. 전하, 진정하시지요. 황제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연은 광기에 젖은 목소리로 포효했다. 감히 과인의 여인을 탐하다니. 오늘 이 자리에서 피로써 그 오만을 씻어내리라. 대신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부디 참으시옵소서. 사신단을 해치시면 이는 곧 전쟁이옵니다. 창선 역시 절규했다. 아니되옵니다, 마마. 지금 분노를 터뜨리신다면 명나라와의 외교는 끊기고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검을 치켜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과인의 여인을 건드린 자 설령 황제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 순간 후궁석에 앉아있던 강목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분노해라. 더 분노해라. 그래야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테니. 제산대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폭군의 칼이 스스로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군. 그러나 연지영이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전하, 제발 저를 위해 나라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공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무너지는 건 절대 바라지 않아요. 이연은 그 말을 듣자 더욱 분노했다. 입 다물라. 너는 과인의 요리사다. 너는 과인의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이냐? 연지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외쳤다. 요리사라면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해 사람들을 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신은 의기양양하게 잔을 기울였다. 전하, 결단을 내리시지요.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면 평화는 유지될 것이고 거부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왕에게 쏠렸다. 정전은 숨소리조차 삼킨 듯 정적에 잠겼다. 그날 밤 궁궐 깊은 처소. 제산대군과 강목주가 비밀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강목주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전하께서 저 여인을 공녀로 내놓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요. 제산대군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웃었다. 왕이 저토록 여인 하나에 흔들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목주, 내 말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그는 눈빛을 좁히며 속삭였다. 그 여자를 없애라. 왕의 분노가 폭발하면 대신들과 백성들은 모두 왕을 폭군이라 부를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권력을 거머쥐는 자 바로 우리다. 강목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입술 사이로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명심하시오. 이번 판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새벽녘 정전의 불빛 아래서 왕 이연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실수다. 요리경합에 나라의 운명을 건 것은 과인의 오만이었다. 그 순간 연지영이 다가왔다. 전하, 왜 스스로를 탓하시옵니까? 이연은 피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영아, 내가 겪는 고통은 원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다. 과인이 너를 끌어들인 탓이다. 연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하,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저 요리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요리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연의 눈가가 떨렸다. 지영, 너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가 왕좌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궁궐 뒷전, 지철민 촬영감독과 진미 분장실장이 몰래 술잔을 부딪혔다. 그러나 그 속내는 무겁기만 했다. 지철민이 낮게 속삭였다. 만약 압력소치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한다. 그땐 어쩌지? 진미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플랜 B로 가야지. 재료를 바꿔치기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혼란시켜야 해. 그게 아니면 모두 끝장이야.
그러나 이 대화마저 숨어있던 강목주의 첩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연은 비밀리에 신하 몇을 불러 모았다. 내가 하는 말은 극비리다. 감히 입 밖에 새는 날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모두가 숨죽이며 무릎 꿇었다. 이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사신단의 저 요구 단순한 모욕이 아니다. 이는 곧 역심이다.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음모다.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설마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이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역심이 궁 안에 도사리고 있다. 다음 날 사신단은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내렸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연지영은 두 손을 움켜쥐며 왕을 바라봤다. 왕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 순간 대신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전하,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거부하신다면 전쟁이 옵니다. 그러나 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과인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대령 숙수는 조선의 자존심이다. 감히 손때려 한다면 이는 곧 조선을 향한 전쟁 선포와 같다. 연지영은 수락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불 위에 올린 국물은 끓어넘칠 듯 요동쳤다. 공렬하니 내가 조선의 재물이 된다는 건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내관 창선이 달려왔다. 숙수나리,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긴급히 오라 하셨습니다. 연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왕의 처소로 향했다. 이연은 홀로 술잔을 붙잡고 있었다. 붉은 술이 그의 손끝을 적시고 있었고 눈빛은 서늘했다. 지영아, 내가 들었겠지. 사신단의 요구를. 연지영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하지만 저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아니요. 전하, 그건 조선을 버리는 길입니다. 제가 공녀로 가면 조선은 더 큰 수모를 겪게 될 겁니다. 저 하나가 아니라 조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연은 피식 웃으며 잔을 내던졌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경합의 날은 다가온다. 나라의 운명은 실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구나. 연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솥이 오지 않는다면 플랜 B로 가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어 싸워보겠습니다. 비록 패배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연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과인을 구원하는구나. 숙수여, 내가 과인의 왕자보다 무겁다. 같은 시각 강목주는 어두운 처소에서 제산대군과 마주하고 있었다. 강목주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십시오. 전하가 분노로 폭발한다면 그 불길은 나라를 집어삼킬 겁니다. 제산대군은 비열하게 웃었다. 좋다. 숙수를 공녀로 보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없애버리자. 그러면 왕은 미쳐 날뛸 것이다. 그의 눈빛은 잔혹하게 빛났다. 그 혼란 속에서 왕좌는 무너진다. 다음 날 새벽, 수락관 앞에서 의문의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렸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독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석일금이 이를 눈치채고 경악했다. 이건 덫이야. 누군가 수락안에 함정을 설치했어. 신막진이 이를 갈며 속삭였다. 뱀 같은 것들이군. 내가 이 판을 짠 거냐? 그러나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수락안 안으로 독이 퍼져가고 있었다. 정전 대신들이 다시 모여 떠들어댔다. 전하, 대령 숙수를 내어주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감히 나라의 자존심을 제물로 바치자 말하는 자 모두 역적이다. 과인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궁은 숨죽였고 대신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전하, 만약 숙수를 내어달라는 것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더 큰 음모라면? 이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궁 안에 역심이 있다. 그 순간 급히 달려온 기병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압력솥을 실은 마차가 산길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정전이 발칵 뒤집혔다. 연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막았다.
설마 소치? 이연은 분노로 눈을 부릅떴다. 누가 감히? 과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 꿇었다. 그러나 모두의 가슴 속에는 공포가 꿈틀거렸다. 깊은 밤 산길 위. 달빛에 젖은 숲은 음험한 기운을 토해냈다. 압력솥을 실은 마차는 무겁게 끼익거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말이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습격이다. 병사들이 외쳤다. 칼날이 번뜩이며 사방에서 그림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은 독처럼 번뜩였다. 마차를 지키던 장교가 칼을 뽑았다. 솥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라. 그러나 적들의 숫자는 10배. 칼부림은 순식간에 피바람으로 변했다. 쇳소리와 비명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 시각 궁궐. 급보를 들은 이연은 피가 거꾸로 솟듯 일어났다. 솥이 습격당했다고. 그의 손에서 술잔이 산산이 부서졌다. 붉은 술이 바닥에 튀며 핏물처럼 번졌다. 감히 과인의 눈앞에서. 창선이 떨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함정입니다. 누군가 솥을 빼앗으려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연은 칼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다. 손만 노린 게 아니다. 그 솥이 상징하는 것은 조선의 존엄이다. 반드시 그 손에 피를 묻히겠다. 연지영은 소식을 듣자마자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솥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석일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넌 솥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는 자야. 연지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요. 솥이 사라져도 제 손이 남아있다면 싸울 수 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목주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제산대군과 술잔을 기울였다. 이제 곧 솥은 사라지고 숙수도 사라지겠지요. 전하의 분노는 폭풍처럼 터져 궁을 휩쓸 겁니다. 제산대군은 흐흐 웃었다. 그때를 기다려왔다. 왕좌가 흔들리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강목주는 잔을 들며 속삭였다. 우린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전하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순간 조선은 우리 것이 되리라. 압력솥을 지키던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져갔다. 칼날에 목숨이 꺼져나가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마차를 감쌌다. 솥을 지켜라. 조선을 지켜라.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교가 칼에 쓰러지며 외쳤다. 전하께 전하라. 솥은.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마차는 흔들리며 멈추었다. 적들의 두목이 앞으로 나섰다. 솥을 가져가라. 이것이 곧 왕의 목을 틀어주는 열쇠다. 궁으로 돌아온 밀정이 강목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명하신 대로 솥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강목주의 눈빛이 빛났다. 잘했어. 이제 숙수만 제거하면 된다. 전하의 분노는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제산대군은 비웃었다. 숙수를 제거하는 건 나의 몫이다. 내가 왕을 흔드는 건 여기까지다 목주. 강목주는 눈빛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역시 뱀 같은 자로군. 하지만 기억해라. 왕좌를 차지하는 자는 너도 나도 아닐 수 있다. 압력솥은 빼앗겼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사신단은 뜻밖의 요구를 내놓는다. 대령 숙수를 공료로 달라. 왕의 분노는 폭발했고 궁은 그 충격으로 흔들렸다. 과연 조선은 이 모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정전 조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나라 사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대령 숙수 연지영을 공녀로 보내시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연의 눈빛은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무슨 말을 지금 했느냐? 사신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의 솥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속과 손맛은 황제께 바쳐져야 합니다. 조선이 충성을 바친다면 황제께서 기뻐하시리라. 이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발소리가 전각에 울리며 천둥처럼 퍼졌다. 감히 조선의 땅에서 과인의 눈앞에서 대령 숙수를 공녀라 부르다니. 그의 눈은 피로 물든 듯 번뜩였고 손에 쥔 술잔이 산산조각났다. 연지영은 과인의 사람이다.
그녀를 넘기란 말은 곧 과인의 심장을 도려내라는 말이다. 사신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답했다. 과인의 분노는 알겠으나 황제의 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공녀 한 명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선택은 명백하오. 좌의정 박원준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전하,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신단을 거스르면 곧 명나라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의정 성인재는 맞받아쳤다. 아니되옵니다. 숙수를 내어준다는 것은 곧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영의정 한민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숙수 한 명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희생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연은 노려보며 외쳤다. 입 닥쳐라. 과인은 그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특히 그녀만큼은. 궁녀들 사이에 서 있던 연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를 내어주십시오. 저 하나로 나라가 지켜진다면 그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연지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요리사란 원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존재 아닙니까? 전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이연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과인의 눈앞에서 감히 죽음을 택하려 드느냐?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과인의 것이다. 정각 뒤 그림자 속에서 강목주가 미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좋아, 이제 전하의 분노는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 연지영을 지키려다 전쟁까지 불사한다면 조선은 무너진다. 제산대군이 팔짱을 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가 오면 왕자는 나의 것이다. 강목주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러니 대군께선 칼을 갈아두십시오. 전하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우리가 칼끝을 거두어 조선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연은 조정의 신하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요리경합에 나라의 명운을 건 것은 과인의 어리석음이었다. 모두가 놀라 웅성거렸다. 그러나 이연은 곧 눈빛을 불태우며 외쳤다. 그러나 명심하라. 과인은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숙수를 공녀로 내어줄 일은 결단코 없다. 그 길이 곧 전쟁이라면 과인이 조선을 위해 칼을 들 것이다. 사신단의 요구가 울려 퍼진 정전. 신하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전쟁은 안 됩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숙수를 내어줘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왕좌 위에 선 이연은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조선은 결코 숙수를 공녀로 내주지 않는다. 그 말은 곧 과인의 명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그러나 사신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맞받아쳤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황제의 진노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정각 한편에 서 있던 연지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내가 희생하면 나라가 살 수 있어. 그러나 이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연지영, 내가 입 다물라. 너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니 그런 미련한 생각, 과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전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강목주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제산대군을 향해 속삭였다. 보십시오. 전하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전쟁을 자초할 것입니다. 제산대군의 입가에도 음험한 미소가 번졌다. 좋다. 왕이 전쟁을 불러오면 백성은 고통 속에 허우적이겠지. 그때 내가 나서 평화를 약속한다면 백성의 마음은 내게 돌아올 것이다. 강목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 전에 대령 숙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전하가 지키려는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의 분노는 곧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길이 될 테니까요. 이연은 홀로 침전으로 돌아왔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과인이 잘못한 것일까? 요리경합에 나라를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나? 그때 곁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전하, 사실 이 모든 소동, 사신단의 요구 뒤에는 역심이 있는 자가 있사옵니다. 이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역심이라? 설마 궁 안에 내통자가 있다는 말이냐? 신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 전하, 강목주와 제산대군이 사신단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이연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인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그날 밤 후원 깊숙한 정자. 강목주와 재산대군이 은밀히 마주 앉아 있었다. 강목주, 지금이 기회입니다. 압력솥은 이미 사신단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숙수만 제거하면 됩니다. 재산대군, 전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가 대신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신료와 백성 모두 우리를 따르겠지. 강목주 대군께선 차기 국왕이 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둘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번개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새벽녘 연지영은 홀로 수락안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칼과 재료가 흐릿하게 보였다. 내가 사라지면 전하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사라지면 나라가 산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연이 들어왔다. 그는 거친 걸음으로 다가와 연지영의 두 손을 붙잡았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사라지면 과인은 무너진다. 전하. 연지영,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조선도 과인도 끝장이다. 그의 눈빛 속에서 연지영은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절망과 애절함을 보았다. 수락안. 밤새도록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연지영은 솥을 닦고 또 닦았다. 피곤에 찌든 눈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결심이 있었다. 플랜 B, 솟아오지 않아도 방법은 있다. 재료를 바꿔 시간을 줄이고 맛을 살리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다. 차가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았다. 낯선 목소리, 숙수, 이제 죽는 길만 남았다.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면을 쓴 자객 둘,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자객이 달려들자 연지영은 본능적으로 국자를 휘둘렀다. 펄펄 끓던 솥에서 튄 기름이 자객의 얼굴에 튀었다. 으악! 순간 자객의 칼이 빗나갔고 연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누구냐? 누가 널 보냈지? 그러나 대답 대신 또 다른 칼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그 순간 쾅! 수락안 문이 부서지며 왕 이연이 뛰어들어왔다. 내 놈들이 감히 과인의 수락안에서 피를 흘리려 드느냐? 그의 검이 번쩍였다. 한 자객의 목이 단칼에 떨어져 나갔다. 살아남은 자객 하나가 떨며 뒷걸음질 쳤다. 이연의 검끝이 그의 목을 겨눴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이연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입을 열지 않으면 내 가족까지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자객은 결국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강목주. 그 순간 연지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왕비. 이연은 미친 듯 웃었다. 좋다. 과인의 궁궐 안에서 과인을 기만한 자, 이제 그 숨통을 끊어주마. 한편 후궁 정각. 강목주는 자객이 돌아오지 않자 비녀를 집어던졌다. 쓸모없는 것들. 왜 이렇게 늦는 거지? 그때 재산대군이 들어왔다. 목주, 이제 때가 왔다. 자객이 실패했더라도 상관없다. 왕의 분노가 폭발하면 신하들은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강목주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는 대놓고 불을 지필 차례지. 왕을 폭군으로 몰아세우면 된다. 피 묻은 수락안. 연지영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붙잡았다. 그녀는 이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전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있으면 전하가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연은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손등에 묻은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아니다. 내가 있기에 과인이 살아간다. 연지영, 내가 사라지면 과인도 끝난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순간 연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다. 다음 날 조정. 사신단은 다시 요구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다. 이연은 왕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과인은 대령 숙수를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감히 그 입으로 그런 요구를 한 자의 목을 친다. 그의 칼이 뽑히며 정전이 쩌렁 울렸다. 사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전. 천장이 흔들릴 듯 무거운 공기 속에서 사신단 대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하, 우리 명나라 황제 폐하의 뜻이옵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시면 조선의 안녕은 지켜드리겠사옵니다. 그 순간 대신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다. 영의정 한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전하 사신단의 뜻을 거스른다면 전쟁이 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쾅! 왕좌에서 내려온 이연의 칼이 정전 바닥을 찍었다. 입 다물라. 과인의 숙수를 내놓느니 차라리 이 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후궁 정각. 강목주는 이 소식을 듣고 눈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드디어 전하가 미쳐가는구나. 내 계략이 아니어도 저 폭군은 스스로 무너진다. 제산대군이 술잔을 기울이며 낮게 웃었다. 목주 이제야 때가 왔다. 왕을 폭군이라 부르짖으면 대신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궁을 피로 물들여야 한다. 강목주는 비녀를 움켜쥐며 대답했다. 좋아. 오늘 밤 영모의 깃발을 올리자. 수라간. 연지영은 여전히 속 곁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 하나가 뛰어들며 속삭였다. 대령 숙수. 사신단이 당신을 공녀로 달라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칼이 떨어졌다. 공녀 저를요? 순간 눈물이 맺혔다. 이제는 제 요리가 아니라 제 목숨이 나라를 위협하는군요. 그러나 이연이 곧장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호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연지영. 내가 무너지면 조선도 무너진다. 과인은 내 목숨을 결코 내주지 않는다. 그날 밤 궁궐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제산대군과 강목주는 은밀히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성인재, 유문정, 김양손 모두 제산대군의 뜻에 고개를 끄덕였다. 성인재 왕은 이미 폭군이 되었소. 대령 숙수 하나 때문에 나라를 전쟁터로 몰아넣다니. 유문정 제산대군 전하께서 새로운 군주가 되셔야 합니다. 강목주는 날카롭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곧 피바람이 몰아치리라. 내일 해가 뜨기 전 왕의 목은 이미 땅에 굴러다니게 될 것이다. 정전. 이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칼이 쥐어져 있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감히 과인을 협박하다니. 좋다. 그렇다면 과인의 분노를 보여주지.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창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하, 대신들이 수상하옵니다. 오늘 밤 영모의 기운이 감돌고 있사옵니다. 이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좋다. 과인이 직접 그 반란의 심장을 베어주마. 깊은 밤. 궁궐의 회랑은 적막했으나 그림자들이 기어다니듯 번져갔다. 검은 두건을 쓴 자객들이 곳곳에 숨어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왕의 침소. 강목주는 정각 창가에 앉아 부채로 입술을 가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폭군의 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지. 제산대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반역의 피바람, 이제 시작이다. 수라간. 연지영은 속곁에서 손을 떨며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제 탓으로 조선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쯤 희생되는 거라면 감내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창선이 급히 뛰어들었다. 대령 숙수, 당장 몸을 숨기시옵소서. 전하의 목숨이 위태롭사옵니다. 자객들이. 연지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자객? 전하께 무슨 일이? 왕의 침소. 칼날이 번쩍이며 문이 박살났다. 자객 수십 명이 일제히 밀려들어왔다. 전하의 목을 가져와라. 그 순간 이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장검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불타올랐다. 감히 과인의 침소에 발을 들이다니. 오늘 너희들의 목으로 궁궐을 장식하리라. 칼날이 춤추듯 휘둘러졌다. 피가 튀고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동시에 정전 앞마당. 제산대군은 무사들과 함께 깃발을 올렸다. 왕은 폭군이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사신단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지금 이 순간 새 왕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에 일부 무사들이 호응하며 칼을 들었다. 궁궐은 이미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 혼란 속 강목주가 보낸 자객 2명이 수라간으로 들이닥쳤다. 명받들라. 대령 숙수를 포박해 공녀로 내보내라. 연지영은 순식간에 팔이 붙잡히며 끌려갔다. 나요. 저는 공녀가 될 수 없어요.
그녀의 비명에 신막진과 석일금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칼날이 그들을 막아섰다. 자객 수십 명을 베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연은 드디어 정전을 나섰다. 멀리서 들려온 건 연지영의 비명.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연지영. 그 순간 폭군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붉게 타올랐다. 감히 내 숙수를 건드려. 수라가는 피비린내와 고함으로 가득했다. 강목주가 보낸 자객들이 들이닥쳐 연지영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다. 명받들라. 대령 숙수를 포박하라. 신막진이 주방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연지영 나리에게 손대지 마라.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만 자객은 한순간에 그의 손목을 베어냈다. 비명이 터졌고 연지영은 절규했다. 막진아. 안 돼. 석일금이 덩치 큰 몸으로 자객을 밀쳐냈다. 이 계집은 내 제자다. 내 앞에서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칼날이 그의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다. 피가 뿜어졌고 석일금은 무릎을 꿇으며 연지영을 향해 소리쳤다. 도망쳐라. 연지영. 그 순간 멀리서 피 튀기는 발자국 소리. 왕 이연이 장검을 휘두르며 뛰어왔다. 연지영. 자객 하나가 연지영을 질질 끌고 가자 이연은 분노에 휩싸여 고함쳤다. 감히 내 숙수를 내 여인을 건드려. 칼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순식간에 두 자객이 목이 잘려나갔다. 피가 붉은 빛처럼 바닥에 튀었다. 연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전하! 그러나 바로 그때 남은 자객이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계집의 목은 여기서 끝이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연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멀리 정각 난간에서 강목주가 지켜보고 있었다. 부채로 입술을 가리며 비웃었다. 그래 이연. 내 분노를 더 끌어내는 거야. 연지영이 피를 흘리면 너는 스스로 무너질 테니. 제산대군은 곁에서 차갑게 속삭였다. 전하가 흔들리는 순간 영모는 완성된다. 이제 곧 왕의 자리도 우리 손에 들어오리라. 자객의 칼끝이 연지영의 목덜미에 닿자 이연은 낮게 웃었다. 과인을 협박한다고? 과인을 몰라보는구나. 그의 눈빛이 붉게 번뜩였다. 칼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과인은 폭군이다. 순식간에 그의 몸이 튀어나갔다. 자객의 칼끝이 연지영의 살을 스치며 피가 흘렀지만 이연의 장검은 이미 자객의 머리를 베어내고 있었다. 머리가 바닥을 구르는 순간 연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목을 감싸며 무너졌다. 이연은 그녀를 품에 안고 숨을 몰아쉬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여인을 건드리다니. 오늘 이 밤 피의 강을 보게 해주마. 그 순간 정전의 북이 울려 퍼졌다. 제산대군의 목소리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폭군은 물러나라. 새 왕을 옹립하라. 수백의 무사들이 정전 앞에 몰려들며 칼을 뽑았다. 궁궐은 순식간에 내전의 불길에 휩싸였다. 연지영은 피 묻은 손으로 이연의 옷깃을 붙잡았다. 전하 이 싸움은 제 탓이에요. 저를 버리세요. 그래야 나라가. 그러나 이연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닥쳐라. 그대가 살아야 조선도 산다. 과인의 숙수 없이는 과인도 없다.